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최신 기출문제, 지난 3년간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시험 전까지 두세 번만 반복 시청하신다면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유해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킬로그램, 그 규정량이 있죠. 먼저 인화성 가스를 제조 취급할 때, 제조 취급과 저장으로 따로 나눠서 제조 취급할 때는 5,000kg 이상일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저장할 경우에는 용기를 열었다 닫았다, 꺼냈다 담았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규정량이 좀 더 완화되겠죠. 따라서 20만 kg, 200톤 이상일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화성 가스는 제조 취급과 저장으로 따로 나눠서 제조 취급은 5,000kg, 저장은 20만 kg이고요.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제조 취급 저장 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기준은 10,000kg입니다. 암모니아만이고요. 그 다음에 염산과 황산은 2만이에요. 염산과 황산은 둘 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해야 되는 기준, 중량 20% 이상의 염산, 황산,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규정량은 2만 kg입니다. 인화성 가스 제조 취급 5,000, 인화성 가스 저장일 경우 20만, 암모니아만, 염산, 황산 2만이다. 자, 차광보안경 종류, 자적복용이죠. 자적복용,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있습니다. 차광보안경 종류, 자적복용. 자, 배관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죠? 먼저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파열판 설치해야 되고,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인해 주위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주위 오염. 두 번째, 그 다음에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돼서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밸브 작동 아니할 우려 있는 경우 파열판 설치해야 됩니다. 배관에 파열판 설치해야 되는 경우 세 가지,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인해 주위 작업 환경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면 돼요.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자, 일반적인 작업 방법에 따르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는 거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준비 절차 수립. 그 다음에 작업장 내에 얼마나 많은 위험물이 사용되고 또 보관되고 있는지,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이 두 번째고요. 자, 이런 위험물을 사용 보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규정사항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 딱 세 가지만 정해서 외우는 게 좋겠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그 밖에도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 요 정도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충전전로 성간전압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외웠었죠. 성간전압 0.38kV일 경우 접근 한계거리 30cm고요. 1.5kV다 45cm, 6.6kV는 60cm, 22.9kV다 90cm죠. 3045-6090이다. 3045-6090. 그 뒤에도 110, 130, 150 쭉쭉 길어지지만 보통 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0.3kV 초가 0.75 이하일 경우 접근 한계거리 30cm고, 그 다음이 0.75 초가 2kV죠. 45cm, 2kV 초가 15kV 이하 60cm, 15kV 초가 37이죠. 37kV까지가 90cm입니다. 그러면 0.3kV 이하는 어떻게 될까요? 접촉금지죠. 접촉금지는 0.3kV 이하고, 그 다음이 3045, 6090, 110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3045, 6090, 3045, 6090 성간전압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예요. 자, 마찬가지로 접근 한계거리 묻는 문제 요렇게도 나왔습니다. 2초가 15 이하다. 3045, 6090에서 2초가 15 이하는 60이죠. 접근 한계거리 60. 37초가 88 이하는 110입니다. 그리고 145초가 169 이하는 170cm다. 자, 요 문제는 여기 보이는 충전전로 성간전압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표, 요걸 모두 외우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접촉금지부터 3045, 6090, 110부터 해서 130, 150, 170, 230, 380, 550, 790까지. 그리고 성간전압은 접촉금지가 0.3kV 이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단위만 외워두면 되겠죠. 0.3초가 0.75, 25, 37, 88, 121, 145, 169, 242, 362, 555 초가요. 자, 2kV 초가 15kV 이하는 접근 한계거리 60cm, 37초가 88 이하 110cm고, 145초가 169 이하는 170cm입니다. 자, 빈칸 채우는 문제, 누전 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 사업자 준수사항인데요. 대지전압 150V 전격 전부하 전류가 30A인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여야 되죠. 30A, 30mA, 작동시간 0.03초 이내일 것. 이렇게 해야 누전 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가 되고요. 다만 전격 전부하 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 차단기는 오작동 방지하기 위해 전격 감도 전류 좀 늘어나야 되겠죠. 200mA 이하로 하고 작동시간은 조금 길게 0.1초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자, 50A 이상일 때는 전격 감도 전류 200mA, 작동시간 0.1초 이내,
30A인 경우에는 전격 감도 전류 30mA, 작동 시간 0.03초 이내다. 자, 0.3초 아니고 0.03초예요. 요거 주의한다. 감전 방지를 위해 누전 차단기 접속하는 경우의 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비계 작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기상 상태 악화로 인해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되냐. 먼저 발판 재료부터 봅니다.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비계가 제대로 가로 바에 잘 걸려 있는지 발판 재료 손상 여부,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확인하고 연결부, 접속부 봐야 되겠죠.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자, 연결부 고리가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돼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풀리지 않도록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2번은 연결부 또는 접속부 그 자체고요. 3번은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입니다. 자, 발판 재료, 연결부, 접속부, 그 다음에 연결 재료, 연결 철물이에요. 그리고 손잡이의 탈락 여부,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지 손잡이 탈락 여부 점검하고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비계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에요. 발판 재료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확인한다. 자, 그 밖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까지 6개 중에 5개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입니다.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되고 경사의 경우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요거까지 적어주면 좋다. 경사도 30도 이하로 하는데 계단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경사 기준은 30도 이하지만 15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죠. 요거까지 적어준다. 자,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고 반드시 경사는 30도 이하로 해야 된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된다. 가설 통로 설치 시 사업자 준수사항입니다. 경사 30도 이하,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 이렇게 경사도 숫자 채우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봐줘야 되고요. 가설 통로 설치 시 숫자 나오는 건 요거 말고도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숫자 나오는 거니까 빈칸 채우기 문제 대비해서 꼭 암기해둡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 종류에 따른 조도 기준, 초정밀, 정밀, 보통, 그 밖의 작업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초정밀 작업이다. 가장 밝아야 되겠죠. 750럭스 이상 정밀 작업일 경우에는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 150, 그 밖의 작업 75입니다. 어떻게 외운다고 했죠? 보통이 150이고 정밀 작업이다 2배 밝은 300, 그 밖의 작업은 반 정도 조명되면 되죠. 75가 되고 초정밀 작업일 경우에는 750럭스 이상으로 따로 외워준다. 타워크레인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에서 특별안전 보건교육 내용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 보건교육 내용은 타워크레인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추락사고죠. 붕괴, 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반드시 교육해야 되고 설치 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재 구조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모두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 등입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붕추 재해 방지 관한 사항, 설치 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 구조 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이에요. 자, 붕괴, 추락, 재해 방지, 설치 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 방법, 부재 구조 재질 및 특성, 신호 방법, 요령, 신호 방법, 요령까지 이 중에 뭐 하나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단골로 등장하는 한 가지 있죠.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사항. 요거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한 가지라도 생각 안 날 거 대비해서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요거까지 5개 외워줍니다.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에서 역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해야 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자, 리프트 곤돌라 작업 먼저 안전과 관련된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 꼭 교육해야 되겠고 기계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물의 권상권하, 감아서 올리고 감아서 내리는 권상권하 작업 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해야 되고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 원리, 신호 방법 및 공동작업까지 이렇게 5가지 중에 4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 기계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 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 원리, 신호 방법 및 공동작업까지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이용 작업 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해야 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로봇 작업이에요. 로봇 작업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로봇의 기본 원리 구조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 이렇게 4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로봇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로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로봇의 기본 원리 구조,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자, 이 로봇은 대부분 로봇 8을 의미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고 자동차 조립 공장 등에서 주로 보이는 로봇 8의 경우 로봇의 기본 원리 구조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먼저 교육해야 되고요.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 이렇게 4가지
4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할 사항 4가지인데요. 앞에서 봤던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로봇에게 작업 지시라는 교시 등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로 규정하고 있는 예기치 못한 작동, 오조작에 의한 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 정하고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할 사항,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작업 중에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 신호 방법, 이상 발견 시 조치사항, 이상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할 때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이 중에서 4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오조작에 의한 위험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침 정하고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켜야 할 사항은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작업 중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시킬 경우 신호 방법, 이상 발견한 경우의 조치, 이상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이 중에서 4개 적어줍니다. 자, 중대산업사고의 정의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심사받아야 하는 보고서의 명칭을 쓰는 문제네요. 먼저 중대산업사고라고 하면 그 정의가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라고 합니다.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 명칭은 공정안전보고서죠. 공정안전보고서.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는 경우는 그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물질을 취급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 제사, 운저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당연히 그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을 교육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그 사업장에 도입됐다. 당연히 거기서 작업하는 근로자도 알아야 되겠죠. 어떤 물질인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된다.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 그 다음에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때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더 위험해졌다든지 덜 위험해졌다든지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거기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된다. 제일 먼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사, 운저,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 도입, 그 다음에 변경이죠.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해야 된다. 자, 작업 종류에 따라서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되는 보고 규정이죠. 먼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한다. 자, 추락하면 머리부터 보호해야 되겠죠. 안전모를 준비해야 되겠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이다. 자, 위에서 하는 작업이니까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물체 자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다. 안전대고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껴야 되겠죠. 그리고 고열에 의해 화상 등의 위험이 있다. 방열복 입어야 됩니다. 방열복까지. 그 밖에도 분진이 심하게 일어난다. 방진 마스크, 용접시 불꽃이다.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다. 이때는 보안면 써야 되겠죠. 보안면. 자, 이런 건 쉬운 문제입니다. 자, 양중기 종류, 크이리콘승, 크이리콘승이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인데, 크레인과 리프트는 크레인의 경우 호이스트를 포함한다. 그리고 리프트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말을 꼭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양중기의 종류, 크이리콘승. 자,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계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대한 물음 3가지 적어라. 크리콘, 안전인증 크리콘.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안전인증 크리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 받아야 됩니다. 설치 이전 안전인증 크리콘.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검사 주기. 괄호 채놓은 문제.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죠.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의 곤돌라다. 최초 설치한 날부터 건설 현장이니까 6개월마다 받아야 됩니다.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고, 건설 현장이다.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아줍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물음이에요. 3년, 2년, 6개월이다. 자,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심사받아야 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는 금광용화건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금광용화건가 모르겠지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심사받아야 된다. 그거 금광용화건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예요. 그거 누구 건가? 용화건가, 금광용화건가. 그 금광은 용화 겁니다. 자, 사실 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제출 심사받아야 되는 기계, 기구 및 설비는 각 카테고리별로 모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즉 여기 1번에서 13번부터 해당 사업 중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겠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1번부터 6번까지, 자, 요거도 모두 외워줘야 어떻게 문제가 변형돼서 나와도 대비가 가능하겠죠. PPT 자료에 모두 나와 있으니까 외우실 분은 외우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자,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해서도 안 되는 기계기구. 자, 예원이 꽁지머리는 공포스러워서 진열하면 안 되죠.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까지입니다. 예원 꽁지, 예원이 꽁지머리는 공포스러워서 진열 금지입니다. 진열 금지.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다. 포장기계는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돼요. 자, 이렇게 진낼 때 예원이 꽁지머리만 덜렁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거 무섭죠? 공포스럽다. 진열 금지입니다. 뭐라고요? 예원이 꽁지머리, 예원 공지예요. 자, 예 뭐였죠?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지게차, 금속절단기, 그 다음에 포장기계까지다. 안전인증심사 중 형식별 제품 심사 기간을 60일로 하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5가지를 써라. 자,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에는 개별 제품 심사는 15일로 두고 있고, 형식별 제품 심사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일인데 이 제품 심사 기간을 60일로 하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가 있습니다. 먼저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그리고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예요. 형식별 제품 심사 기간 60일로 한다.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그 다음에 빵빵송, 방진, 방독, 송기 마스크입니다. 그 밖에도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도 해당돼요. 이 중에 5가지만 적어주면 된다. 추락 비례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를 할 수 있는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안전모 성능시험 항목 바로 나와야죠. 내충, 내내난, 내충, 내내난입니다.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이다. 내충, 내내난,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입니다. 자,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내전압성의 경우에는 괄호 채우기 문제도 심심찮게 등장하는데요. 내관통성의 경우 AE, AB2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mm 이하고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 11.1mm 이하여야 된다. 자, AE, ABE 관통거리 9.5mm, AB종은 11.1mm 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충격 흡수성에 있어서는 최고 전달 충격력이 4450, 4450N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내전압성의 경우에는 누설 충전 전류가 10mA 이하여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해 줍니다. 자, 기계기구에 대한 올바른 방호 장치를 써놓는 문제. 원심기는 회전하죠. 회전 장치가 주요 위험원이니까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원심기 방호 장치고, 공기 압축기의 경우에는 압력 방출 장치죠. 그리고 금속 절단기 역시 회전하는 날에 접촉되면 안 되니까 날 접촉 예방 장치고요. 날 접촉 예방 장치. 예초기 역시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지게차의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겠죠. 먼저 헤드가드, 짐이 떨어지지 않도록 짐바지 틀을 말하는 백레스트, 그 다음에 등화류들,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까지 이렇게 기계기구 명칭을 주고 방호장치 집어넣는 문제 잘 적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장치, 금속절단기 예초기는 날 접촉 예방장치고, 지게차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까지 적어주면 된다. 안전보건 표지 중 다음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에 적절한 경고표지 명칭 적는 문제예요. 먼저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휘발유 인화성 물질이죠. 인화성 물질 경고, 그 다음에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강한 산화성이니까 산화성 물질이겠죠. 산화성 물질 경고, 돌 및 블록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낙하물 경고고요.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다. 몸 균형 상실 경고입니다. 몸 균형 상실 경고. 자, 이렇게 4가지 적어주면 된다. 이 그림처럼 인화성 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산화성 물질 경고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낙하물 경고는 삼각형 표지에 노란 바탕에 검은색 그림이 있죠. 돌 등 블록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낙하물 경고 역시 삼각형 노란 바탕에 넘어지려는 사람이 있는 장소, 몸 균형 상실 경고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에 설치 부착합니다.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 명칭 적는 문제네요.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하고 대각선 있다. 금지 표지인데 안에 어떤 팔레트 상자가 있죠. 물체 이동 금지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른 목골에 폭발하는 물질이 있는 그림, 요건 폭발성 물질 경고고요. 자, 물체에서 뭔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손에도 떨어지고 물체에도 떨어지고, 자, 요건 부식성 물질입니다. 부식성 물질 경고. 마지막으로 녹색의 십자가와 들것이 있는 그림, 들것에 대한 표지입니다. 물체 이동 금지, 팔레트 상자 움직이지 마. 빨간색 동그라미에 대각선 금지 표지, 빨간색 마른 모의 흰색 바탕은 경고 표지인데 폭발하는 그림이 있다. 폭발성 물질 경고. 뭔가 손바닥과 물체에 검은색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부식성 물질 경고고요. 들것은 들것 그림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관계자회 출입 금지 표지판 중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표지 하단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은, 관계자회 출입 금지 표지판은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중간에 관계자회 출입 금지, 그 아래에는 물질 명칭이 있고요. 그 물질이 제조, 사용, 보관 중이니까 관계자회 절대 출입하지 마시오, 그런 표시인데, 그 하단에 글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글자들이냐, 바로 보호구, 보호복 착용, 요 문구가 적혀 있고요. 또 하나는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요렇게 2가지 문구가 들어가
들어갑니다. 요건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이나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나머지 2개의 관계자의 출입 금지 표지판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보호구 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의 출입 금지 표지판의 하단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터널 강아치 지보공의 조립 시 사업주가 따라야 하는 사항 4가지 적는 문제. 먼저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라야 되고요. 주제가 아치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연결 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해서 주제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강아치형, 강제로 만든 아치형의 지보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아치 지보공의 조립 시 사업주가 따라야 되는 사항 가나다라 마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적으면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라야 되고 주제가 아치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할 것, 연결 볼트 및 띠장을 사용해서 주제 상호간 튼튼하게 연결할 것,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이렇게 4가지 적어주고요. 자, 나머지 하나는 좀 깁니다.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널판 등을 설치할 것, 널판에 대한 규정이에요. 자, 이렇게 5가지 중에 4개 적어주면 된다. 잠암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암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사업주가 준수해야 될 사항은 먼저 침하 관계도에 따라서 굴착 방법 및 제하량 등을 정해야 되고요.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잠암 또는 우물통 내부에서 작업할 때 급격한 침하로 인해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 준수 사항은 자, 굴착 방법, 제하량 등은 뭐에 따라서 한다? 침하 관계도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침하 관계도, 그 다음에 바닥에서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몇 미터? 성인 남성의 키높이 이상인 1.8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전기기계기구 쭉 적어보면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철판, 철골 위 등 역시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입니다. 자, 대지전압 150V 초과, 도전성 높은 액체 있는 수변 장소,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예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된다.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이동용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역시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고,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용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입니다. 자, 그 밖에 한 가지 더 외워보면 임시 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의 이동용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임시 배선 전로 이렇게 한 가지 추가해서 기억해둡니다. 사업주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접지를 해야 되는 전기기계기구, 보기 4가지 중에서 2가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해서 접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다.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 위해 코드와 플러그 접속해서 접지해야 되는 전기기계기구에 해당합니다. 고정식 손전등이나 대지전압 70V 넘는 전기기계기구라고 해서 모두 접지해야 되는 거 아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상시근로자 수와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 3가지를 적어라. 자,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은 여기 보이는 10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300명 이상일 경우 작성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100명 이상일 때 작성해야 되는데 300명 이상일 때 요 10가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해야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니까 300명 이상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첫 번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잘 안 외워지는 일반적인 사항 3가지가 들어갑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니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그리고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 밖에도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추가로 외워둡니다. 이렇게 4가지. 자, 빈칸 채우기 문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땡땡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뭐죠? 안전보건 개선계획이죠. 안전보건 개선계획. 그리고 사업주는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 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에게 제출해야 되냐? 바로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약 2달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수립해서 시행하라 명할 수 있고요. 이 안전보건 개선계획은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사업주가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를 적어라. 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전부 설치 이전 구조 변경이니까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도면이 있어야 되겠죠. 건축물 각 층에 평면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 설비의 배치 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이렇게 4가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앞부분에서 건축물, 기계기구, 설비 전부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부분 변경이니까 당연히 그런 조정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각종의 도면이 되겠죠. 그리고 작업 방법까지 건축물의 각 층 평면도,
기계 설비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 설비의 배치 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 개요, 이렇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제출 대상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공사 착공,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기한과 첨부 서류 내용. 자, 건설공사 착공이니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해당 공사 착공 전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첨부 서류로는 공사 개요, 안전보건 관리 계획,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 이렇게 세 가지 첨부 서류 필요합니다. 공사 개요, 안전보건 관리 계획,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 모두 제출해야 된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최신 기출 문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최신 기출 2개념 최종 점검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 대한 방호장치 중에서 분할날이 갖춰야 할 사항은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먼저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이어야 되죠. 역시 견고히 고정할 수 있어야 되고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표준 테이블 면상에 톱 뒷날을 3분의 2 이상 덮도록 해야 된다. 말보다는 그림으로 이해해야 빠르죠. 표준 테이블 면상 위에 목재 가공용 둥근톱날은 방호장치로 분할날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 12mm 이내여야 되고요. 요 사이가 12mm 이내여야 되고 분할날이 덮고 있는 부분이 요 톱 뒷날 90도라고 했을 때 60도까지, 즉 3분의 2 이상을 덮도록 해야 된다. 재료는 KSD 3752 탄소 공구 강제에서 정한 STC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요. 분할날 조인 볼트는 2개 이상 설치하고 또 이완 방지 조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잘 풀려서는 안 된다. 분할날 조인 볼트 2개 이상, 이 조인 볼트는 이완 방지 조치되어 있을 것. 이렇게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 중 분할날 갖춰야 되는 사항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은 근로자 대표거나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요 세 가지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 물을 때 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근로자위원 자격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요렇게 세 가지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 세 가지 적어라. 자, 언제 어디서 개최했는지 개최 일시 및 장소 적어주고요. 회의록에는 누가 출석했는데 출석위원 적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협의했는지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에 해당하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이렇게 세 가지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입니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죠. 회의체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렇게 적어주고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실시됩니다. 해당 회의의 주기는 분기마다 실시한다. 분기라고 적어주고 가로 열고 3개월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아까 따로 문제로 나왔었죠.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 다음에 역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고요.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측이니까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사용자위원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사용자 측이죠.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위까지 이렇게 4명이 사용자위원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니까 산업보건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들어간다. 사용자위원으로요.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3개월마다 실시되고 근로자위원으로는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이렇게 들어가고 사용자위원으로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 산업보건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까지 이렇게 구성되어집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방폭구조의 기호는, 자, 안전증 방폭구조는 extended 또는 extensive의 약자 E를 적어서 EXE고요. 충전 방폭구조는 powder filling, 모래 같은 미세한 석영가루, 쿼츠 가루를 넣어서 스파크나 아크가 발생하기 어렵도록 하는 건데요. 기호는 석영에 Q를 딴 건지 모르겠지만 EXQ로 씁니다. 충전 방폭구조, 그 다음에 유입 방폭구조에서 이 U는 기름유라고 했죠. 오일, 따라서 EXO로 적어주고요. 특수 방폭구조는 스페셜이니까 EXS로 적어준다. 안전증 방폭구조 extended EXE고요. 충전 방폭구조 미세한 석영가루 EXQ다. 유입 방폭구조는 오일 EXO고 특수 방폭구조는 스페셜 EXS입니다. 자, 달기구의 안전개수 빈칸 채우는 문제. 훅샤클리 빔의 경우에는 안전개수 3 이상이고요. 이상이다. 3 이상. 훅샤클리 3. 그 다음에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하중 직접 지지니까 5 이상이다. 안전개수 5 이상 직접 지지. 그 다음에 근로자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훨씬 안전해야 되겠죠. 근로자 탑승하는 운반구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달기 체인 안전개수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훅샤클리 3, 직접 지지 5 이상, 근로자 탑승하는 운반구구 지지한다. 안전개수 10 이상이다. 자, 이번에는 사망 만인율 계산식과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사망 만인율은 사망자의 비율인데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분의 사망자 수, 여기에다가 만인율이니까 만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10의 4승 만을 곱해준 게 사망 만인율 계산식이고, 이때 이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첫째, 사업장 내가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이런 것은 사망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체육 행사를 하다가 사망했다.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통상에 출퇴근을 하다가 사망했다. 역시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는 이 사고가 발생하긴 했는데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했다. 1년이 지나서 사망하게 되었다. 요것도 그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사망 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분의 사망자 수, 거기에다가 만인율이니까 만을 곱해서 구하는데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체육행사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서 사망했다.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 만인율 한번 구해보죠. 인근 근로자 수가 25,500명이고 여기에서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2만 명이다. 그리고 사망자 수 5명이다. 자, 사망 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에 대한 사망자 수죠. 따라서 25,500명이 아니라 2만 명 적용해줘야 됩니다. 2만 명이 분모로 가고 사망자 수 5명 곱하기 만 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고 2분의 5, 즉 사망 만인율은 2.5가 나옵니다. 쉽죠? 사망 만인율에서 중요한 거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다. 그리고 곱하기 만 해주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종합재해지수 FSI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종합재해지수라고 하면 도수율과 강도율의 곱에 루트 씌워진 거죠. 루트 도강. 요게 종합재해지수인데 그럼 도수율과 강도율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도수율은 재해 건수를 연근로 시간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다가 10의 6승 100만을 곱해주고요. 강도율은 강도 1000, 근로 손실일수를 연근로 시간으로 나눠서 여기다가 1000을 곱해준 게 강도율이다. 따라서 재해 건수는 80건이고 1년 동안 총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씩 1년에 280일 일한다고 했으니까 8 곱하기 280이고 전체 작업장에는 400명이 일하니까 400까지 곱하면 89만 6천 나오죠. 따라서 요거 쭉 연결해서 써주시면 루트 도수율 먼저 80 나누기 89만 6천 곱하기 100만, 다시 요거랑 강도율 800 나누기 89만 6천 곱하기 1000, 10의 3승. 요거 계산기 쳐보시면 8.92857 점점점 요렇게 나옵니다.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8.93이 종합재해지수 FSI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 맨 아래에 있는 재해자수 100명은 쓸데없는 숫자였죠. 계산에 쓰이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페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수율, 강도율 공식 알고 있어야 루트 도강으로 종합재해지수 구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사업장의 강도율 구하는 문제입니다. 강도율은 강도 1000, 10의 3승 곱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뭐분의 뭐죠? 근로 손실일수를 연근로 시간수로 나눠주는 거. 요게 강도율이다. 자, 근로 손실일수는 재해 건수 40건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 1200일. 요건 사망재해 제외일 때 1200일이고요. 요거랑 더해줘야 되는 게 사망재해 한 건당 근로 손실일수 7500일이니까 요 둘을 더해줘서 총 근로 손실일수는 8700시간이 됩니다. 요걸 연근로 시간수. 자, 근로자 수가 1440명이고 주당 40시간씩 연간 50주 근무하고 여기에다가 평균 출근율이 94%니까 곱하기 0.94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끝이 아니고 조기 출근하고 잔업시간도 있죠. 요게 합계 10만 시간이니까 요거까지 더해주면 연근로시간수는 요거 모두 계산한 값 280만 7200시간이 됩니다. 요걸로 근로 손실일수 8700을 나누면 0.003099 요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다가 10의 3승 곱해줘야 되죠. 강도율이니까 강도 1000 그러면 3.099 요게 바로 이 사업장의 강도율입니다. 되셨죠? 강도율은 10의 3승 곱하기 근로 손실일수 나누기 연근로시간수다. 자, 근로 손실일수 계산할 때 사망 제외한 근로 손실일수 그 다음에 사망재해 한 건당 근로 손실일수 7,500일 더해준다는 거. 총 근로 시간 구할 때 근로자 수 곱하기 주당 몇 시간씩 연간 몇 주 일했냐. 거기에다가 조기 출근 잔업시간 합계까지 더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끝이 아니고 평균 출근율로 이 전체를 곱해야 연근로 시간수가 정확히 나옵니다. 자,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자, 동력 프레스 양수기동식 안전장치의 안전거리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안전거리 D는 1.6 곱하기 TM. 이 TM이라는 것은 양수기동식 안전장치를 누른 후에 슬라이드가 하사점까지 도달한 시간을 말하는데요. 즉 클러치 맞물림 개수 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더하고 여기에다가 분당 상하 완복을 몇 회 하느냐 분당 스트로크 수 SPM으로 6만이라는 숫자를 나눠준 값 요걸 곱해줘야 안전장치 누른 후 슬라이드 하사점 도달 시간인 TM이 나옵니다. 자, 클러치 맞물림 개수는 4개라고 했고 분당 스트로크 수 SPM은 300이라고 했죠. 요거 계산해주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4분의 3이 되겠고 요거 약분해서 200이 나오니까 4분의 3 곱하기 200은 다시 약분되죠. 50 나오니까 5, 35 TM은 150이 나옵니다. 따라서 안전거리 D는 1.6 곱하기 150 해서 240mm가 된다. 자, 동력프레스 양수기동식 안전장치 안전거리 구하는 문제 1.6 곱하기 TM인데 이 TM을 구하는 공식이 좀 복잡하죠. 클러치 맞물림 개수분의 1에다가 2분의 1 더하고 여기다가 뭐를 곱해준다? 6만 per SPM 6만 per SPM. 자, SPM은 스트로크 per minute 분당 스트로크 수를 말하고 여기서는 300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이상 적어라. 자, 일단 안전관리자를 증원 교체한다는 얘기는 재해가 그 사업장에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먼저 해당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안전관리자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관리자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다. 보구 안전인증 고시상 특급 방진 마스크 사용 장소는 특급 배석이죠. 배석,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발생 장소, 그리고 성면 취급 장소, 이렇게 배석, 첫자 따서 외우고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 장소, 성면 취급 장소가 보구 안전인증 고시상 1급, 2급, 특급 중에 특급 방진 마스크 사용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자,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 관련 사항 빈칸 채우기 문제.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 어떻게 설치해야 되죠? 직렬로 설치해야 되죠.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개 또는 자동 경보장치 설치해야 된다. 자, 파열판과 안전밸브 직렬로 설치, 압력지시개 또는 자동 경보기 설치해야 되고,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되고요.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그리고 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자, 1.05배, 1.1배입니다.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되셨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 빈칸 채우는 문제.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최소 2명 이상 돼야 됩니다. 1차 금속 제조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역시 기준은 상시 근로자 규모 500명 이상 2명이고요. 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 이상 두면 된다. 200명, 300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 모두 1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은 상시 근로자 규모가 아니라 총 공사 금액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 800억 미만일 경우에는 1명 이상이고, 800억 이상 1,500억 미만일 경우에는 2명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0억 이상이다 했을 때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 2명 이상 돼야 되겠죠. 자, 식료품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인 기준으로 500명 미만이다 1명이고, 500명 이상인 600명이다 2명 이상 돼야 되고, 1차 금속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역시 상시 근로자 규모 기준으로 500명 미만이다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두면 되고, 건설 현장은 금액으로 나눠서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 2명 둬야 된다. 자, 다음 회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이사회 매년 안전보건계획 수립해서 이사회 보고 승인 받아야 되고, 건설안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 능력의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또 반드시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된다. 자,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하는 회사 근로자 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시공 능력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이사회 보고 승인 받아야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은 3가지 적어라. 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먼저 1시간 동안 건설공사의 종류, 건축, 토목 및 시공 절차에 대해서 교육해야 되고,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과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 2시간 교육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1시간 교육한다. 자, 이렇게 3가지 적어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에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종류, 건축, 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2시간, 안전보건 관리 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1시간 동안 교육한다. 자, 용접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전압이 300V인 충전 부분이 물에 젖은 손이 접촉돼서 감전되어 사망했습니다. 이때 인체에 통전된 침실 세동 전류와 통전 시간을 구하는 문제, 인체 저항을 1000으로 한다. 자, 어떻게 구하죠? 먼저 침실 세동 전류 공식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손이 물에 젖으면 저항은 25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저항이 1000ohm이 아니라 물에 젖었을 때는 1000을 25로 나눠서 저항이 40ohm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인체의 전류가 잘 흐르겠죠. 심실 세동 전류 I는 R분의 V, 저항 R분의 V로 구하고, 저항은 40ohm으로 줄어들었고 전압이 300V라고 했으니까 300 나누기 40은 7.5A가 되겠죠. 요게 심실 세동 전류고, 그런데 단위 잘 봐야 됩니다. 밀리암페어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7.5A가 아니라 7500mA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통전 시간 구하는 공식은 달지엘 관계식으로 구하죠. 이 통전 전류는 165 나누기 루트 T, 165 나누기 루트 통전 시간 하면 나온다. 요게 달지엘 관계식인데, 자, 요 심실 세동 전류는 7500으로 구했으니까 7500은 해주고 165 나누기 루트 T 요것만 풀어주시면 되죠. 루트 T는 7500분의 165가 되겠고, T는 7500분의 165를 제곱해준 게 되죠. 요거 계산기 쳐보시면 165 곱하기 165 나누기 해주시고 괄호 열고 7500 곱하기 7500 괄호 닫고 이렇게 구해보시면 되죠. 0.000484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밀리세크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죠. 따라서 요 숫자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 0.484 이렇게 나오고, 요 4 날리고 정답 작성할 때는 0.48 밀리세크 이렇게 작성해
해줘야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위 주의해 주시고 심심세동전류 I는 R분의 V에서 인체 저항이 2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달질 관계식을 통해서 통전시간 구하는데 그 공식은 심심세동전류 I는 루트 T분의 165 나누기 루트 T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데 역시 여기서 나온 요 통전시간 T는 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문제 잘 보시고 밀리세크로 적어주라고 돼 있으면 1000을 곱해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 인체 계측 자료를 장비나 설비의 설계에 응용하는 경우 활용되는 원칙 3가지 적으라고 했어요. 자, 인체 계측 자료를 장비나 설비를 설계할 때 사용된다. 활용되는 원칙은 극단치, 조절 범위, 평균치 이런 것들이 인체 계측 자료가 장비 설비 설계할 때 활용됩니다. 극단치라는 것은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를 말하고 조절 범위, 최대와 최소 사이겠죠. 요 조절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극조평, 극단치, 조절 범위, 평균치가 인체 계측 자료를 장비 설비 설계에 응용하는 경우 활용되는 원칙입니다. 극조평, 인체 계측 극조평이에요. 극단치는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를 말한다. 극조평. 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죠. 숫돌 파괴 원인 4가지. 숫돌이 외부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숫돌 자체에 이미 균열이 있다. 숫돌 회전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 자, 요 4가지 숫돌 파괴 원인으로 적어줍니다. 그 밖에도 플랜지 직경이 숫돌 직경의 3분의 1 이하일 때, 그리고 숫돌 측면을 사용했을 때 숫돌 파괴되죠. 자, 하지만 측면 사용이라고 적으면 괄호 놓고 요거 적어주는 게 좋아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상 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이때 측면을 사용하면 숫돌이 파괴된다. 자, 숫돌 파괴 원인. 숫돌이 외부에 큰 충격 받았을 때, 외부 큰 충격. 그 다음에 회전 속도 너무 빠를 때, 숫돌 자체 이미 균열, 회전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플랜지 직경, 숫돌 직경의 3분의 1 이하다. 자, 측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연상 숫돌에서 측면을 사용했다. 이때 숫돌이 파괴된다. 이 중에 4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손천내기식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명칭 1가지와 분류기호를 적으라고 했어요. 손천내기식 방호장치,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사용하죠. 프레스 또는 전단기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분류기호는 손천내기식 D입니다. 손처 D, 손처 D. 손천내기식은 D고, 양수조작식은 유공합 밸브식 B1이고, 전기 버튼식은 B2죠. 양수조작식 분류기호가 되겠고, 끈을 매달아서 손이 당겨지는 수인식인 경우에는 분류기호가 E예요. 수이, 손처 D, 손처 D. 양수 B, 양수 B입니다. 다음 안전밸브 형식 표시사항은, 자, 안전밸브의 성능 기준에서 SF2 1-B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맨 앞에 있는 S는 스팀, 증기의 약자고요. 요구 성능을 뜻합니다. 안전밸브가 증기, 스팀의 분출 압력을 요구하는지 또는 G, 가스의 분출 압력을 요구하는지 요구 성능을 표시하는 문자가 맨 앞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 유량을 제어하는 유량 제한 기구가 전량식 F인지 혹은 양정식 L인지 유량 제한 기구의 형식을 뜻하는 문자가 두 번째 자리에 오겠습니다. 따라서 안전밸브 형식 표시사항 두 번째 자리는 유량 제한 기구다. 그 다음에 로마 숫자 1, 2, 3, 4, 5 이렇게 나타내는 세 번째 자리는 호칭 지름 구분입니다. 호칭 지름이 25mm 이하가 1, 25초가 50mm 이하가 2고, 3는 50에서 80, 4가 80에서 100, 100mm 초과하면 5로 적어줍니다. 100 초과. 따라서 1, 2, 3, 4, 5 이렇게 적어주는 세 번째 문자가 호칭 지름 구분이고, 그 다음 숫자가 나오는 네 번째 자리, 여기는 호칭 압력을 구분해주는 자리다. 호칭 압력 구분. 단위는 메가파스칼이고요. 1메가파스칼 이하면 1로 나타내고, 1초가 3 이하면 호칭 압력 구분 3, 3초가 5 이하면 5, 5초가 10 이하면 10, 10초가 21 이하면 21, 21메가파스칼 초과다. 호칭 압력 구분 22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알파벳 문자 B는 평형형을 뜻한다. 맨 마지막은 평형형. 이렇게 안전밸브 형식 표시사항 각 자리에 맞춰서 쭉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 성능 S냐 G냐, 전량식 F, 양정식 L로 구분하는 유량 제한 기구가 두 번째 자리 1, 2, 3, 4, 5는 호칭 지름 구분이고요. 1, 3, 50, 21, 22 호칭 압력 구분. 마지막 알파벳은 평형형을 뜻한다. 사업주가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기상 조건이죠. 빈칸 채우기 문제. 풍속의 경우에는 초당 10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경우 철골 작업 중지해야 되고요.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의 경우에는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철골 작업 중지해야 된다. 풍속 초당 10m,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아주 비가 조금만 와도 철골 작업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철골 작업 중지한다. 자,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나오는 작업 중지의 해제 요건에 대한 가로 채우기 문제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사업주가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요건이 있고요. 자, 사업주가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한다. 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누구?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누구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죠. 바로 근로감독관이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에 어떤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에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요건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자, 작업 중지를 해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는데, 그게 잘 되었는지 안
위반되었는지 심의를 하는 작업 중지 해제 시민위원회를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개최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해야 된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금 말했던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된다. 자, 2번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서 역시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할 때 누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누구의 의견?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심사받는데 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 대표 의견 들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둘이 딱 짝지어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비등액체 팽창 증기폭발 블랩이죠. 블랩이에 영향을 주는 인자 3가지 적는 문제. 저장 탱크에 저장된 물질이 무엇인가? 그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블랩이에 영향을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저장 탱크의 물질이 인화성을 띠고 있는지, 인화성이 얼마나 되는지, 인화성이 높을수록 대기 중으로 노출되면 갑자기 증발하면서 폭발할 위험도 같이 증가하겠죠. 단순한 스파크나 정전기, 담뱃불에 의해서도 폭발 및 화염이 발생할 수 있다. 블랩이 탱크에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인화성, 그리고 그 물리적 상태가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 블랩이에 영향을 주는 인자입니다. 자, 가연성의 위험물질을 저장 탱크에 담아서 보관할 경우 용기 또는 배관 내의 비점이 이상 온도나 압력 하에서 외부 화재나 부식, 내부 압력이 초과되거나 설비 결함 등에 의해서 용기 파손과 함께 대기 중으로 노출되면서 갑자기 증기로 변화돼서 외부로 치솟게 되는 폭발 현상, 블랩이죠. 어떤 물질이 저장되어 있는지 인화성과 물리적 상태까지 탱크에 저장된 물질의 종류, 인화성, 물리적 상태가 블랩이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인자다. 그 밖에도 탱크의 재질, 탱크 주위의 온도와 압력 역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저장 탱크 재질, 저장 탱크 주위 온도 압력까지 이 중에서 3개 적으시면 돼요. 사업주가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 로프는 자, 꼬임이 끊어진 것이나 심하게 손상되어 부식된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꼬임이 끊어진 섬유 로프 등의 사용 금지에 관한 규칙. 사업주가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 로프, 꼬임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화물 운반용,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이 설명하는 양중기의 종류는 자,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 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크레인이죠. 크레인, 동력 사용해서 중량물을 매달아서 상하, 좌우, 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크레인이고,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해서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작동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호이스트라고 합니다. 자, 훅, 달기, 권상, 횡행, 호이스트고,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 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레인 적으셔야 돼요. 자, 요 그림은 뭐죠? 안전블럭이죠.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명칭, 안전블럭이고요. 안전블럭, 안전블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갖추어야 할 구조 조건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당겨지게 되면 자동으로 탁 잠겨버려야 되는 자동 잠김 장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동 잠김 장치. 그 다음에 요 안에 돌돌 말려있는 와이어가 녹슬면 안 되겠죠? 부식 방지 처리 돼 있어야 된다. 부식 방지 처리. 자, 안전블럭은 보고 안전인증 고시상 명칭이고요. 갖춰야 할 구조 조건 자동 잠김 장치, 부식 방지 처리다.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 사항은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전기를 방전해서 전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일종의 작업복이죠. 제전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제전 용구를 사용하고 작업장 바닥 등의 도전성을 갖추도록 해서 정전기 방전이 더 쉽게 일어나서 전화를 중성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되는 조치사항은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 용구 사용, 작업장 바닥 등의 도전성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자, 내전압용 절연 장갑의 성능 기준에 있어서 각 등급에 대한 최대 사용 전압 채워넣는 문제. 등급은 00에서 0, 1, 2, 3, 4 이렇게 6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최대 사용 전압은 교류 일대와 직류 일대로 나눠서 직류는 교류의 1.5배 값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첫 번째 00 등급의 직류 500 곱하기 1.5 하면 750이죠. 이렇게 적어놓고 마찬가지로 직류 1500일 때 교류값은 1.5로 나누면 되죠. 1000 적어주시면 되고 자 1, 2, 3, 4등급 여기는 교류값, 직류값 다 비워져 있는데 자 교류만 외우라고 했었죠. 4등급 교류 시료값은 36,000볼트입니다. 최대 사용전압 36,000볼트 여기다가 1.5 곱하면 54,000볼트가 되죠. 이렇게 교류가 나와있고 직류 구하는 문제 혹은 직류가 나와있고 교류 최대 사용전압 구하는 문제 요거 쉽게 적어 넣을 수 있고 1.5만 기억하면 됩니다. 교류에서 곱하기 1.5 하면 직류가 되고 맨 마지막
마지막 4등급 36,000 교류 최대 사용 전압이고요. 직류는 여기에다가 1.5 곱한 54,000이다.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은 먼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점검하고요.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 당연히 점검해야 되겠죠. 자, 그 밖에도 카바이드, 생석회 등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해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취급하냐, 취급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됩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상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 카바이드, 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 방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 쓰라. 자, 필기 때 수도 없이 외웠었죠. 갱스터클, 갱폼, 슬립폼, 터널 라이닝 폼, 클라이닝 폼 있습니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스터들이 작업 발판 일체형으로 거푸집 쓰죠. 갱스터클, 갱폼, 슬립폼, 터널 라이닝 폼, 클라이닝 폼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재발생 형태는 순 한글로 써주는 걸로 바뀐 지는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자어로 된 문자를 써도 오답 처리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순 한글로 외워준다. 좀 웃긴 것은 단독으로 재발생 형태를 순 한글로 적는 건 바뀌었는데 그 외에 법령 등에서는 여전히 순 한글보다는 한자어로 돼 있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둘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먼저 화재와 폭발과 화재 두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폭발을 써주냐 화재를 써주냐 뭘 쓸까요? 바로 폭발, 화재, 복합이면 그냥 폭발 쪽으로 갑니다. 폭발로 쓰고 사고 당시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어쨌든 신체가 떨어진 경우죠. 재발생 형태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자, 바닥에 발을 딛고 있다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진짜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린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넘어졌다고 표현하죠. 넘어짐을 말한다. 이게 바닥에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 바닥에 발이 붙어 있는 채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졌다, 넘어짐이고,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졌다, 떨어짐이에요. 한자어로 추락과 전도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떨어지면 추락, 넘어지면 전도다. 그 다음에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해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끼임이 발생하게 되어 신체 부위가 절단됐다. 아이고 무서워. 요건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재발생 형태 끼임입니다. 끼임, 한자어로는 협착이라고 할 수 있죠. 물체가 끼이거나 감기는 게 협착이고,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해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끼임이 발생해서 신체 부위가 절단됐다. 역시 끼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분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은 자,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찾아서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인화성 가스다. 아세틸렌이죠. 인화성 가스, 아세틸렌. 인화성 액체로는 자, 등유가 액체네요. 등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다. 자, 이건 과염소산이에요. 과염소산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속한다. 인화성 가스, 아세틸렌. 인화성 액체, 등유.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과염소산이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개년 최종 점검. 안녕하세요. 파이팅공공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버스 가장 최근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심으로 쭉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에 대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총 공사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지 조그만 전원주택이나 창고건물 짓는 그런 공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금액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인 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건설공사 계획 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 위험 요인과 이해 감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기본 안전 보건 대장 언제 작성한다? 건설공사 계획 단계에서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 설계 단계에서는 이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해서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 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설계 단계니까 설계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공 단계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이 설계 안전 보건 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 단계니까 공사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누가?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 안전 보건 대장, 설계 단계에서는 이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을 기초로 설계 안전 보건 대장 작성하게 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이 설계 안전 보건 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해서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공사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기본 안전, 설계 안전, 공사 안전 보건 대장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장 및 개최 주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기본적으로 노사협의체를 설치해야 하는 설치 대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입니다.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의 건설공사 규모는 건설공사 120억, 토목공사 150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개최 주기는 정기회의를 2개월마다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해서 실시합니다.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공사금액 기준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건설공사 120억, 토목공사 150억 원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알맞은 내용 빈칸 채우기 문제.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된다. 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침 맞는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맞아요. 사업주는 사업주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하고 평가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 평가 실시해야 되는 게 맞고, 도급 사업주는 수급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해서 도급 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도급 사업주는 수급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이를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도급 사업주가 이를 개선 반영해야 되고요.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 위험 요인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사업장 내에서 부상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했다. 그러면 그 유해 위험 요인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하지만 사업주는 위험성을 결정하고 난 후에 사업장 내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된다. 아니죠. 사업장 내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한 다음에 위험성을 결정하는 거지. 위험성을 벌써 다 결정한 후에 위험 요인 파악하면 뭐합니까? 4번은 X다. 벌써 맨 위에서 답이 나왔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후에 이를 평가하고 관리 개선하는 등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거지. 위험성 결정하고 난 후에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하는 거 아니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자,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구조체 바깥으로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고정시킬 수 있죠. 요게 아웃트리거입니다.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되고, 2번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은 승강용 사다리죠.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리춤까지 오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채워 넣었을 수 있겠죠. 자, 이동식 비계 바퀴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쐐기 더하기 아웃트리거 설치고요.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비계 최상부 작업 시 안전 난간 설치.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 유지. 작업 발판 최대 적재 하중 250kg 초과 금지까지 쭉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 타워 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10m/s,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 순간 풍속이 이보다 강한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자, 작업 자체를 중지하는 것은 초당 15m 초과고요. 운전 작업이 아니라 작업자의 보다 위험한 작업 동작을 요하는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이보다 풍속이 약해도 초당 10m만 초과해도 중지해야 된다. 초당 10m 초과 시 타워 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운전 작업 중지는 초당 15m 초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비 및 시설 간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일단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는 10m 이상,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저장 탱크 바깥면으로부터 역시 2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사무실 등의 바깥면으로부터 역시 20m 이상 이격해야 됩니다. 충분한 안전거리. 뭐 할 때? 위험물 저장 취급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비 및 시설 간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말합니다. 설비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상, 플레어 스택, 저장 탱크 바깥면, 사무실 등의 바깥면으로부터는 20m 이상 이격해야 된다. 공기 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될 사항은, 먼저 공기 압축기 외관 상태 점검합니다.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점검. 그 다음에 압축 과정에서 발생한 수분과 이물질을 배출하는 드레인 밸브죠.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죠.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을 점검합니다. 설정한 압력 이상 올라갔을 때 자동으로 공기를 배출해서 폭발이나 파손을 방지하는 장치죠.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점검. 그 다음에 언로드 밸브의 기능. 이 언로드 밸브는 공기 압축기가 시동 시나 정지할 때 실린더나 토출 라인에 남아있던 압력을 빼주는 장치예요. 따라서 잔압을 제거해서 모터가 과부하 없이 부드럽게 기동되게 하거나, 정지했을 때도 압축기 내부 압력을 배출해서 다음에 시동을 할 때 무리 없게 준비를 하는 장치가 언로드 밸브이기 때문에 언로드 밸브의 기능 역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된다. 이렇게 4가지 적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윤활유 상태와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요거 대신 적어줘도 됩니다. 총 6가지다. 요 중에 4가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언로드 밸브의 기능, 윤활유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공기 압축기 가동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관리 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사항, 화물 취급 작업, 성면 해체 제거 작업, 밀폐 공간 작업, 프레스 등을 사용하는 작업, 목재 가공용 기계 취급 작업,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모두 모아서 장판지로 만든
만들었으니까요. 요거 출력해서 수시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방 굴착 작업 시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되는데요. 그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가지를 적어라. 요런 문제입니다. 간단히 지방 굴착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 먼저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등의 반출 방법 당연히 작업계획서에 포함돼야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하며 굴착을 하고 나서 퍼낸 토사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토사 등 반출 방법까지 이렇게 한 가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당연히 필요하겠죠. 몇 명의 인원이 어떤 장비를 사용할지 작업계획서에 적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및 보호 대책. 땅속에는 통신, 전기, 하수관, 상수관 다양한 매설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설 및 보호 대책 반드시 강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 연락처 꼭 필요하겠죠. 땅만 다 파헤쳐놓고 도망가버리면 안 되니까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 꼭 작업계획서에 포함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 작업 지휘자의 배치 계획 요 6가지 중에 4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매설물에 대한 이설 및 보호 대책,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 작업 지휘자의 배치 계획. 자,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방 굴착 작업의 지휘 감독자면은 어떤 사항을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줘야 되겠는가? 관청에서는 안전관리 점검을 나올 때 어떤 게 궁금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충분히 백지를 놓고도 쉽게 4가지 이상 적어 내려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들은 모두 장판지로 정리했으니까요. 꼭 강의 자료도 함께 구비하셔서 한두 번씩이라도 쭉 훑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자, 강도율 계산 문제도 나왔습니다. 근로자 수 300명, 연 근로시간 2400시간, 재건수 10건,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7500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여기서 재건수는 함정이죠. 강도율 계산은 강도 1000 곱하기 연 근로시간수분의 근로손실일수입니다. 따라서 연 근로시간수는 2400시간인데 사업장 전체로 보면 300명이 일했으니까 300 곱해줘야 되겠죠. 300명 곱하기 2400시간 분의 근로손실일수 7500일 이렇게 계산기 쳐보시면 10.42 나옵니다. 여기에 무슨 강도율이라고 퍼센트 적어주면 안 돼요. 단위 없으니까 그냥 소수 둘째 자리까지 10.42만 적어준다. 자, 이번에는 도수율 계산 문제. 도수율은 100만 도수죠. 공 6개 100만 곱해줘야 된다. 기억하시고 도수율 역시 연 근로시간분의 재건수죠.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 도수율은 재건수가 분자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요건 들어가지 않겠죠. 총 근로손실일수는 강도율 할 때 필요하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100만 곱하기 연 근로시간수는 작업자 1500명이 하루 8시간씩 300일 일했다. 요거 다 곱해주면 되죠. 1500 곱하기 8시간씩 300일 분의 재건수 60 이렇게 계산기 쳐보시면 16.67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단위 적어주면 안 돼요. 그냥 숫자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적어준다. 16.67. 자, 보구 안전인증 고시상 추락 비례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 성능시험 내충 내내난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까지 이렇게 내충 내내난 외워주고요. 추가로 턱금 풀림 시험까지 적어줍니다. 안전모 성능시험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내관통성의 경우 AB 안전모 관통거리 11.1mm 이하 AE, ABE 감전 방지 기능이 들어가면 관통거리가 9.5mm 이하로 강화되고요. 충격 흡수성은 최대 충격력 4450N, 4450N 초과 금지. 내전압성의 경우 충전 전류 10mA 이하, 내수성의 경우 질량 증가율 1% 미만, 난연성은 5초 이상 타지 않을 것. 턱근 풀림의 기준은 150N에서 250N의 힘에서 턱근이 풀려야 된다. 요거까지 암기해둡니다. 안전모 성능시험 내충 내내난 턱근 풀림 되셨죠?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방진 마스크의 형태 명칭을 채우는 문제. 자, 방진 마스크의 종류는 총 5가지인데 크게 2가지 기준에 따라서 정화통이 분리돼 있으면 격리식이고요. 앞면에 밀착해서 연결관 없이 바로 직결할 수 있으면 직결식이다. 격리식과 직결식으로 나뉘고 눈, 코, 입을 완전히 덮는 건 전면형, 눈을 내놓고 코와 입만 덮을 수 있게 만든 것은 반면형입니다. 그래서 전면형이냐 반면형이냐 이렇게 두 번째로 나누고 따로 한 가지 앞면부 여과식이 있는데 이건 앞면부에 정화통 없이 여과제가 일체형으로 아예 분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앞면부 여과식입니다. 앞면부에 여과제가 들어있다. 자, 따라서 1번 그림은 연결관으로 정화통이 분리되어 있죠. 격리식이고 눈까지 완전히 가렸으니까 전면형, 격리식 전면형이 되겠고 2번의 경우에는 완전히 가려서 전면형이고 연결관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몸체에 여과제가 직결돼 있죠. 직결식 전면형.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연결관으로 여과제가 떨어져 있고 눈을 내놓고 있으니까 격리식 반면형이 되겠고 4번의 경우에는 여과제가 붙어 있죠. 직결돼 있고 눈을 내놓고 있다. 직결식 반면형이 되겠다.
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의 성능 시험 기준에 있는 각 등급별 여과제의 분진 등 포집 효율 기준을 빈칸에 채워 넣는 문제. 자, 방진 마스크는 분리식과 안면부 여과식으로 나눠서 각각 특급 1급, 2급으로 나뉘는데 분리식일 경우에 특급에서 포집 효율이 99.95% 이상으로 안면부 여과식의 99% 이상보다 조금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급, 2급은 똑같이 1급의 경우 94% 이상, 2급의 경우 80% 이상이다. 자, 분리식 방진 마스크 특급의 분진 포집 효율 99.95% 이상, 1급은 94% 이상, 2급은 80% 이상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 공정안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 적어라. 자, 요건 자평 안비로 외웁니다. 자평 안비, 공정안전 자료 있어야 되고요. 공정위험성 평가서 있어야 됩니다. 평가서. 그 다음에 안전운전 계획, 마지막으로 비상조치 계획이 있어야 된다. 비상조치 계획. 자평 안비, 공정안전 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 비상조치입니다. 안전운전, 비상조치 계획이다. 공정안전 보고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평 안비. 자, 공정안전 보고서 내용 중에 공정위험성 평가서에서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에 있어 제조 공정 중 반응 분리, 증류 추출 등, 그 다음에 이송 시스템 및 전기 개장 시스템 등의 단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법 4가지 이상 써라. 자, 요건 법규 먼저 한번 볼게요. 공정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서 1번, 2번에 각목에 규정된 기법 중에 해당 공정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요 공정 위험성 평가 기법을 선정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제조 공정 중 반응 분리, 이송 시스템, 전기 개장 시스템의 단위 공정이 한 분류고, 그 다음에 저장 탱크 설비, 유틸리티 설비, 제조 공정 중 고체, 건조, 분쇄 설비 등 간단한 단위 공정이 또 한 분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물은 거는 제조 공정 중에 반응 분리, 증류 추출, 이송 시스템 및 전기 개장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 평가 기법을 적용하냐, 요거기 때문에 여기 가에서 아까지 요 8개 중에서 4가지 이상 외워서 적으면 되겠어요.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하족 기법이죠. 그 다음에 공정 위험 분석 기법, PHR, 그 다음에 이상 위험도 분석 기법, 원인 결과 분석 기법, CCA, 요렇게 4가지 적어주고, 그 밖에도 결함수 분석 기법, FTA, 사건수 분석 기법, ETA, 공정 안전성 분석 기법, 방호 계층 분석 기법, 요렇게 8가지 중에 4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가 잘 외울 수 있는 거 위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하족, 위험과 위험 운전 분석 기법, 그 다음에 원인 결과 분석 기법, CCA, 결함수 분석 기법, FTA, 사건수 분석 기법, ETA, 요렇게 4개 외우는 게 좋겠네요. 좀 쉬운 거 위주로 외워준다. 다음에 프레스에 설치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방호거리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인가? 자, 방호장치 안전거리 공식은 D는 1.6 곱하기 TL 더하기 TS인데요. TL은 버튼에서 손을 떼는 순간부터 급정지 기구가 작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시간이고, TS는 급정지 장치가 작동을 개시해서 더 이상 슬라이드가 내려오지 않고 정지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 요게 TS입니다. 그래서 TL과 TS를 더한 값이 총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기계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 최대 정지 시간이 되는데, 기억해줘야 되는 것은 요 방호거리, 안전거리는 이 최대 정지 시간에 1.6을 곱해줘야 거리가 나옵니다. 안전거리는 1.6 곱하기 총 정지 시간, 최대 정지 시간인데, 이 최대 정지 시간은 손이 광선을 차단한 순간부터 급정지 기구가 작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시간, 즉 TL과 급정지 기구가 작동을 개시할 때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 TS를 더한 값이 최대 정지 시간이 된다. 따라서 60 마이크로세크, 100 마이크로세크 더하면 160 마이크로세크가 되고, 1.6을 곱하면 256mm가 되겠죠. 요렇게 구한다.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전압 300V인 충전 부분에 작업자의 물에 젖은 손이 접촉해서 감전돼서 사망한 사고예요. 이때 인체에 통전된 심실세동전류와 통전시간 구하는 문제. 단 인체 저항은 1000옴으로 한다. 많이 봤던 문제죠? 달지엘 관계식을 통해서 통전시간 T 구하면 되겠죠. 달지엘 관계식 심실세동전류 I는 165 나누기 루트 T. I는 통전전류고 T가 통전시간입니다. 자, 전압과 저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I는 R분의 V에서 전압은 300V, 저항은 손이 물에 젖으면 저항이 25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1000 나누기 25 하면 40이 되겠죠. 그래서 통전전류 I는 40분의 300, 7.5A가 됩니다. 7.5A는 심실세동전류가 mA로 되어 있기 때문에 7500mA가 되죠. 따라서 7500mA는 165분의 루트 T. 요거 풀어주면 루트 T는 7500분의 165가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T는 7500분의 165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 계산기 쳐보시면 0.00048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게 초단이기 때문에 밀리세컨드, 밀리초로 바꿔주면 1000을 곱해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0.484가 되고, 소수 두째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0.48ms가 나온다. 되셨죠? 심실세동전류와 통전시간 구하는 문제. 인체 저항은 물에 젖었을 때 25분의 1로 감소한다는 거 하고, 달지엘 관계식 통전전류 I는 165 나누기 루트 T인데, 이때 통전전류 단위는 밀리암페어, 통전시간은 세컨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구해놓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다시 1000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서 구해보면 0.48ms 나온다. 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 작업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해야 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먼저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과 배선도 등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 차단 후에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세 번째로는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의 잠금장치 및
및 꼬리표를 부착해야 됩니다.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이렇게 3단계까지 적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4가지, 5가지, 6가지까지 묻는다 그랬을 때는 아래 있는 것까지 쭉 적으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개로 된 전로에서 유도 전압 또는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화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요게 4단계고 검전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그 다음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 동력원의 역성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해서 접지할 것. 접지에 대한 내용까지입니다. 자, 일단 3가지 먼저 적어주면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어디에 붙어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 전원 차단 후에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하고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할 것. 요렇게 3가지 적어줍니다. 정전전로에서의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할 때 작업 들어가기 전 전로 차단 시 그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다음 보기 중에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또는 설비를 모두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프레스 압력용기, 산업용 로봇, 인쇄기, 선반 롤러기. 이 중에서 자율안전 확인 대상은 연산 파혼, 시컨자, 공고인입니다. 연삭기, 산업용 로봇, 파쇄기, 혼합기, 그 다음에 시컨자, 공고인, 식품 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인쇄기까지예요. 연산 파혼한 시컨자, 공고 나온 사람, 시컨자, 공고인. 따라서 프레스 압력용기는 아니고 산업용 로봇, 인쇄기, 선반은 맞습니다. 롤러기는 아니고 요 선반은 공장용 기계에 들어가죠. 연산 파혼, 시컨자, 공고인, 산업용 로봇, 인쇄기, 선반 요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따라서 연산 파혼만 외우면 안 되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또는 설비, 연산 파혼, 시컨자, 공고인까지 모두 외우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용은 제외하고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 가공용 기계로 파쇄 절단, 혼합, 제명기만 해당하고요. 컨베이어 설비,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공작 기계 중에 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고정용 목재 가공용 기계, 둥근톱, 대패, 루터기, 띠톱, 못대기 기계만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기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반이 공작 기계로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또는 설비에 해당한다는 거, 연산 파혼, 시컨자, 공고인 꼭 외워두세요.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기구. 자, 누구 꽁지머리 진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 딸 예원이 꽁지머리는 절대 진열해서 양도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예원 꽁지와 금포, 금속절단기, 포장기계까지다. 금포, 예원 꽁지, 금포,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지게차 금속절단기, 포장기계까지인데 요 포장기계에는 진공포장기, 랩핑기에 한정됩니다. 자, 방호조치 아니하고는 양도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진열해서도 안 되는 기계기구, 예원 꽁지, 금포.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총 6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안전보건 교육 실시에 관한 뽀지조, 보자 및 지도조언.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뽀지조, 보자 및 지도조언. 요렇게 2가지 안전보건 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이렇게 쓰면 되고요. 추가로 3개, 4개 적어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자 및 지도조언, 산업안전 보건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이렇게 6가지입니다. 누구 업무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예요. 모두 보자 및 지도조언이죠. 뽀지조인데 안전보건 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각종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 기록 유지, 보자 및 지도조언,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자 및 지도조언 이렇게 6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어떤 계획? 안전보건 개선계획,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요건 안전보건 개선계획이고 바로 뒤에 나오는 거는 2단계죠. 안전보건 진단 받은 다음에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죠. 요게 답안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냥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그 다음에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마지막으로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요 4가지 중에 3개 적어주면 됩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할 수 있는 경우,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요렇게 4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 요건 3가지입니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에 구체적으로 2배 이상인 사업장, 그냥 높은 게 아니라 2단계를 거쳐서 좀 더 까다롭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요주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안전 관련해서는
또는 불량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재해율이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그 다음에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요건 똑같죠?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구체적으로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자, 요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3명으로 조금 완화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시근로자 500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1단계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2단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다. 산업재해율,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 발생했다. 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 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해서 빈칸 채워놓는 문제입니다. 대지전압이 150V, 전격 전부와 전류가 30A인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여야 됩니다. 다만 전격 전부와 전류가 50A 이상인 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 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전격 감도 전류 200mA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여야 되는데 전격 전부와 전류가 50A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전격 감도 전류를 200mA 이하로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조금 완화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누전이 발생했을 때 이 누전 차단기가 얼마나 작은 누설 전류까지 감지해서 차단하느냐 하는 게 전격 감도 전류인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감전될 수 있는 수준인 30mA 정도의 전류가 새면 바로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는데요. 차단기가 실제로 전기를 끊어주는데 걸리는 최대한의 시간이 0.03초 이내여야 된다는 얘기고 전격 부하 전류가 50A 이상이면 조금만 새도 너무 기준이 낮게 되면 전체 기계기구가 오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격 감도 전류는 200 이하로 조금 더 완화해주고 작동시간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기준은 전격 감도 전류 30mA 0.03초 이내, 그 다음에 50A 이상일 경우에는 전격 감도 전류 200mA 작동시간 0.1초예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 중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 3가지 허석금시죠. 자, 출입금지 표지 설치하는 관계자 허석금시, 허가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이렇게 허석금시가 출입금지 표지 관리하는 관계자예요. 자, 이와 유사하게 출제됐던 문제도 있는데요. 허가대상 물질 작업장 표지 하단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 바로 보호구 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요 2가지는 허가대상 물질 작업장이 아니라도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허석금에 모두 들어가는 공통사항입니다. 안전보건표지 중 관계자 외 출입금지 종류, 허석금, 요 정도는 꼭 암기하세요. 자,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어떤 구조로 설치해야 되는지 그 기준 3가지를 적어라. 먼저 가스가 누출된 경우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벽에도 역시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요렇게 3가지 적어줍니다.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과 천장, 가벼운 불연성 재료, 벽에는 그냥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요렇게 적어야 돼요. 불연성 재료는 지붕, 천장, 벽 마찬가지지만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걸로 합니다.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어떤 구조로 할 건가? 가스가 누출된 경우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자, 출입문의 문은 당연히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는 1.5mm 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해야 됩니다. 불연성 1.5mm, 불연성 1.5mm, 아세틸렌 발생기실 출입구 문에 대한 기준입니다. 출입구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5mm 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되셨죠? 다음에 해당하는 방폭 구조의 기호의 명칭을 쓰라. 자, EXD는 내압 방폭 구조죠. 그 다음에 EXQ는 석영 쿼츠의 약자를 따서 충전 방폭 구조를 말합니다. QQ 충전이에요. 그 다음에 EXE는 안전증 방폭 구조죠. Extended의 약자 E, 안전증 방폭 구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 기출로 안전증 EXE, 충전 EXQ, 유입 방폭 구조는 기름 U자라고 했죠. 오일이다. EXO고요. 그 다음에 특수 방폭 구조는 스페셜이니까 EXS로 나타냅니다. 그 밖에도 압력 방폭 구조 EXP, Pressurized의 약자고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EXIAIB라고 했죠. 인트린식의 본질 안전 방폭 구조. 그 다음에 비점화 방폭은 non-sparking의 약자 EXN이고, 몰드 방폭은 EXM, 특수 방폭 EXS. 자, 이렇게 가스 증기 방폭 구조, 성능 기준을 나타내는 기호 명칭들 쭉 암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최신 기출 문제들 쭉 같이 살펴봤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